하이! 오늘은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무식하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이상해진 것 같아가지고 쉬는 동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발표의 제목은 과훈련을 예방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법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동과 휴식 간의 관계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에너지를 음식과 수면이라는 회복 매개를 통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체는 자극과 회복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회복을 위해 대략 48시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간의 회복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두 훈련 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무시한 채로 운동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회복을 하지 못해 더 이상 운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을 운동 수행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48시간의 휴식을 지키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본인의 최대 능력으로 진행하고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면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진짜 최대치로 훈련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로 아는 캐시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늘 한계가 존재하기에 그거를 인식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는 방법은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훈련입니다. 과훈련은 영어로 하면 오버트레이닝이랑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했을 때 나타나는 만성 피로 상태입니다. 이 만성 피로 상태는 근육의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트레이닝 상태에 가지 않고 훈련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의 원인은 휴식보다 이렇게 운동량이 더 많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초과회복 그래프인데 우리 몸이 부하에 걸리면 체력과 피로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휴식을 통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이제 다음번에 들어올 부하에 대비해 원래 수준 이상의 금손류를 생성하는 성질로 인해 예전보다 더 많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초과회복이라고 합니다. 즉, 초과회복 기간에 근육 부하와 회복을 한다면 이론상 근육량과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회복을 하지 못했음에도 계속 부하를 주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은 향상되지 않으며 부상의 위험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과회복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한 운동을 해버리면 아예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한 초과회복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뒤에 스피드 기록을 측정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피로가 쌓여야지 최고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하루만 운동하고 계속 쭉 쉬는 겁니다. 반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강한 볼륨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래프와 휴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운동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초과회복 그래프를 통해 초과회복이 무엇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휴식 없이 하게 되면 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할 거면 아까처럼 첫 번째 훈련이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한 빈도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최적의 훈련법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최적의 훈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뭔가 이제 수학처럼 답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쉽게 말해보자면 마지막 세트에서 한두 개 정도 남기고 그만두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최적의 훈련을 찾는 방법은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 운동 때 컨디션이 좋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였고 이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요소 이론과 이중 요소 이론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요소 이론입니다. 단일 요소 이론은 아까 봤듯이 초과회복에 근거한 그래프인데 운동을 한 다음 피로를 겪게 되면 우리는 휴식을 통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태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회복을 하여 그 다음 단계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과 회복을 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안 하면 지난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요소 이론은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이 두 가지를 받는다는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은 체력을 의미하고 부정적 영향은 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체력과 피로의 비율은 3대 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로가 24시간 가면 체력은 그것의 3배인 72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일 요소와는 다르게 훈련과 훈련 사이에 완벽한 회복이 아닌 조금은 불완전한 회복을 한 뒤 훈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론들을 토대로 4주 동안 어떻게 훈련을 할지 훈련 빈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인데, 이제 단일 요소 이론 훈련 계획과 이중 요소 훈련 계획입니다. 단일 요소 이론은 초과 회복 그래프에 따라 운동 후 완전한 회복을 하고 다시 훈련을 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 5일에 한번 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 이중 요소 이론은 완전한 회복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처음에 3주 동안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을 운동을 빼고 월, 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만 하는 훈련 스케줄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하실진 모르겠는데 이중 요소 이론이 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주에서 3주 동안은 피로가 어느 정도 쌓여서 향상성에 방해를 받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겠지만, 마지막에 볼륨을 낮춤으로 인해 4차 때 이제 기능적 지표가 반등하게 되고, 이 반등량은 단일 요소 이론의 작은 반동의 합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훈련으로 피로와 체력을 쌓은 다음에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운동량을 이렇게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운동 블록을 만들어 보자면 1주에서 3주차까지는 고강도로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고, 4주차 때는 월, 금, 수요일을 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4주차 때 빈도와 강도를 낮추지 않으면 아마 오버트레이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휴식 기간에 좀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유산소 운동도 이제 숨이 안 찰 정도? 그냥 걷기보다 조금 힘든 그런 정도의 속도로 훈련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아까 이중요소 이론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중요소 이론으로 훈련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예시는 스쿼트 강화를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볼륨 단계 4주, 디로딩 단계 1주, 강도 단계 4주 이런 식으로 총 9주간의 훈련 계획입니다. 볼륨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개수와 세트 수를 가져갈 것입니다. 운동은 월수 금만 해줄 거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스쿼트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들은 한 세트만 해주고, 수요일은 모든 종목을 5 곱하기 5로 해줄 건데, 스쿼트를 이제 월요일 대비 10%에서 15% 낮춘 무게로 진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훈련 계획표인데, 금요일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쌓였던 피로도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쿼트 강도를 조금 낮추고 벤치와 로우를 월요일과는 다르게 5세트로 진행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월수금 운동하고 토일을 이렇게 이틀 내리실 건데, 이렇게 3주 진행해 줄 것입니다. 볼륨 단계 4주차 때는 수요일에 스쿼트를 빼가지고 볼륨을 조금씩 낮춰줄 예정이고, 지금부터 마지막 주 9주차까지는 수요일에 스쿼트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디로딩 주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피로도를 좀 낮추고 더 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세트 수와 개수를 좀 낮출 예정입니다. 그 무게는 4주차의 무게를 사용할 것입니다. 매주 강도를 올리는 1, 2, 3, 4주차와 다르게 이제 5주차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강도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강도 단계입니다. 이제 디로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회복을 취했으니까 다시 무게를 올려준 채로 6, 7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주차부터 마지막 9주차까지는 전체적인 세트와 개수를 낮추고, 이때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은 매주 무게를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를 더 쉬어야 할 것 같다면 충분히 쉬어도 괜찮고, 이때부터는 최대 강도를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충분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9주간의 하나의 주기가 끝이 났고, 이런 훈련 계획들을 통해 본인의 종목에 대입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결론까지 왔는데,
그래서 과훈련 예방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당한 훈련, 충분한 회복, 그리고 훈련 일지 작성. 좀 너무 뻔한 얘기들이었지만 이런 좀 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믿기도 하고 저도 또 더 믿고 회복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너무 훈련을 무식하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제가 좀 찾고 그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한번 공부해보고 발표해보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좀 발표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스피드 클라임 같은 경우는 단거리 운동이기 때문에 늘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웨이트조차 큰 무게로 적은 개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편이라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구력 훈련이나 볼더링 훈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볼더링도 충분히 피로도가 높은 운동이어가지고 볼더링도 하루 할 때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하루 열심히 하고 하루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인분들도 3연클, 나 오늘 3연클 했다? 4연클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인스타에 좀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좀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더 높게 올라가고 나는 처진 것 같으니까 계속 이거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루 할 때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 공부해가지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렇게